자, 우리가 이제 수학상 첫 번째 단어식의 연산인데요. 너네 교재를 보면 교재에는 아마 나눗셈까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나눗셈 전까지 오늘 주 곱셈 공식 위주로 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린트상에는 나눗셈이 없어. 나눗셈은 뒷부분에 나머지 정리는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자, 앞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 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주로 다루게 될 텐데 다항식, 방정식 이런 애들을 근데 이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문자에 대한 정의는 이름 같은 거야. 약속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너희가 내 설명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간단히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봅시다. 혹시나 여기서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게 있었다면 우리가 잘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일단 항은요 수와 문자를 곱하기로 연결해 놓은 거야. 분수도 사실은 분모의 곱하기로 연결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하기로 구분해서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그걸 각각의 항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더하기로 구분한다 해서 얘는 항이 구분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서 이건 더하기하고 마이너스 3y 이렇게 된 거라서 결국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항을 구분을 한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리고 단항식은 항이 하나밖에 없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단항식이고요. 다항식,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다항식이죠? 이 단어 이름도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은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 두 개 있어도 다항식, 하나 이상의 단항식을 우리가 하나로 떼고 단항식까지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개의 항들의 식을 묶으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주로 이런 식들을 다루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다항식이었죠? 네 번째는 항의 차수. 차수라는 건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 네, 우리가 방정식, 식을 다룰 때는 항상 문자의 기준을 정해야 돼. 나는 이 문자를 기준으로 관찰을 할 거야. 계산을 할 거야. 항상 기준이 되는 문자가 필요한데 그걸 줄여서 나는 기준 문자라고 불러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가 곱해진 횟수. 네, 이걸 우리가 차수라고 불러요. 그 항의 차수.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죠. 여기는 y밖에 없죠. 우리가 이 항들의 차수를 얘기를 해보자면 기준 문자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나는 x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겠다 라고 차수를 본다면 여기에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1차 항이 되는 거야. 정확히는 x에 대한 또는 x에 관한이라고 부르는데 난 대한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x에 대한 1차 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3개나 있지만 x가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x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상수항, 여기 7번에 나오긴 하는데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y에 대한 y에 대한 3차 항이지만 x에 대한 상수항이다, 0차 항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차수는 기준 문자가 몇 번 그 덩어리에 곱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자, 식의 차수는 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보면 되고 여러 개가 있으면 차수가 가장 높은 따라하세요. 최고차항 최고차항의 차수를 우리가 식의 차수로 보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일 높은 애를 기준으로 식의 차수를 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개수는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곱해진 수나 문자를 합쳐서 개수라고 불러요.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서 x, y 두 개 다 기준 문자라 생각한다면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가 개수 같지만 기준 문자가 x다?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y가 개수가 되는 거야. y가 기준 문자라면 마이너스 2x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 문자냐에 따라서 차수 또는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참고로 개수에 문자 하나도 이런 상수항 이런 애들은 원래는 개수에 총합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수의 총합을 보통 물어보려면 상수항 또는 개수의 총합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개수의 총합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까지 보통 더한다 라는 것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상수항은 차수가 0, 그러니까 기준 문자가 하나도 없는 항 그럼 우리가 상수항 또는 0차 항이라고 부르고 동류항은 같다,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종류의 항,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같은 종류라고 볼 거냐고 묻는다면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이 x에 대한 2차야. 예를 들면 볼까? 여기 x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x에 대한 1차 항이죠. 얘도 x가 하나 있죠. 그럼 얘네들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같은 종류의 항이다. 차수를 기준으로 동류항 우리가 그러니까 약속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할 때 식을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기준은 차수야. 차수가 점점 내려가도 큰 거부터 쓰면 점점점 내려가는 식으로 쓰여지겠죠? 오름차수는 잘 안 써. 오름차수는 뭐냐? 작은 차수부터 점점점 차수가 올라가도록 정리하는 걸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기준은 차수 기준은. 이때 정리를 할 때 그냥 막 정리하진 않고요. 차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동류항들을 묶어서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따로따로 한번 써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 내용은 다시는 설명할 일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차수가 큰 것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x가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뭔가 봤더니 2차 항이 있네요. 얘를 먼저 그러면 x에 대한 이라고 쓰면 x제곱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2차 항 썼으니까 이제 1차 항 쓸 차례겠죠? 1차 항은 여기 x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여기도 x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공통 인수인 x로 묶어서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또는 1 마이너스 2y x 이렇게 동류하는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하나도 없는 0차항 또는 x에 대한 상수항을 보면은 얘 x 하나도 없죠, x 하나도 없죠, x 하나도 없죠. 얘네가 통째로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얘네가 상수항들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y에 대한 차수가 몇 차인지 제일 먼저 보면 가장 높은 거는 3차죠? y 3차 또는 세제곱. 자, 그런 다음에 y에 대한 2차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2차는 1차는 있네요. 얘랑 그러면 마이너스 둘 다 있으니까 묶어서 2x 그리고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플러스 3y 그리고 y에 대한 1차 항을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y가 없는 상수항들은 얘 없죠, 얘도 없죠, 얘도 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개수의 총합을 구하면 x에 대한 식이었다면 이 개수인 1 그리고 1차항 개수, 얘는 0차항 개수라고 부르진 않지만 상수항까지 다 더해준 게 개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약속 어떻게 약속했는지 이해가 되니? 이 내용을 모르면 뒤에 가서 헷갈리게 되니까 애매해지고 헷갈려지니까 약속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람 이름, 내가 너희 이름 외울 거처럼 너희도 이 약속들은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 중학교 내용이지만 오랜만에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김에 한번 정리하고 하자 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막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근데 이거는요, 내가 크게 언급은 안 할게. 그냥 다항식이 식을 더하고 식을 곱하고 식을 분배 법칙을 풀 때는 그냥 문자 우리 계산하듯이 이게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에 그냥 문자랑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은 안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2 때 배운 수 1에서는 막 이름은 못 들어봤겠지만 지수로 삼각 이런 걸 배우면은 더하기 순서를 바꿨을 때 막 달라질 수도 있고 곱하기를 뭐 다르게 했을 때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거는 기하로 누가 나오겠구나.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때는 좀 특별하게 언급을 할 텐데 여기는 그냥 숫자랑 문자 계산하는 시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 문자 계산하는 시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야. 근데 이제 예제 문제 조금 더 있긴 한데, 자, 곱셈 공식하고 중등 이 중학교 때 내용이라 내가 빈칸을 안 뚫어놨어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빈칸 안 뚫어놨고 거기 너희 쓸 게 없죠? 자, 한 번씩 봅시다. 그냥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만 바뀌게 될 거고,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보죠 우리가? 합차 공식 또는 모양 자체를 보죠. 모양은 꼴이라고 표현하죠. 따라하세요. 합차꼴. 우리가 식을 문제를 봤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이런 합차꼴을 준다? 심심해서 주는 게 아니야. 야, 합차꼴인 걸 뭔가 잘 이용해봐 라는 의도로 항상 넣기 때문에
자주 언급할 거야. 네, 합차골은 조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분배법칙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 따라서 역수관계. 역수관계의 두 식의 합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얘 제곱, 뒤에 거 제곱한 다음에 곱한 거에 두 배인데 곱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상수 2만 남는 거죠. 여기 뒤에도 곱했을 때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네, 얘네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걸 알아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이건 이따가 우리가 개념 테스트 볼 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합차 공식 또는 합차골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와, 두가 다 플러스니까 이거 합차골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차골이 아니면 내가 합차골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특히나 이렇게 보면 3, 1, 3, 1, 3, 1 반복이죠? 1제곱, 2제곱,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차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약간 이게 발상적이라고 해요. 발상적이긴 한데 이 정도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서 내가 개념 프린트에 집어넣고 자, 합차골이 되려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있거나 아니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거나 아니면 3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보통은 차수가 제일 작은 애의 짝꿍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3 플러스 1이니까 짝꿍이 뭐가 있으면 되겠니? 앞에? 3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내 맘대로 곱해. 근데 내 맘대로 곱하면 처음 식이랑 다른 식이 돼버렸죠? 왜냐? 3 빼기는 2죠? 내가 원래 식에다가 2배를 해버렸어. 그럼 처음 식이랑 달라졌잖아요. 그 원래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역수인 2분의 1 곱해서 합차골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곱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차수를 가장 낮은 애를 맞춰준 이유가 있어. 그럼 그 다음 거랑 합차골이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곱해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또 얘네들이 또 합차골이 돼요. 그래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 3의 8제곱 마이너스 1.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8제곱 맞는 표현인데 옛날 사람이라서 나 때는 8승, 7승, 3승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러도 그냥 몇 제곱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너희는 몇 제곱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 표현이야. 자, 이거 약간 응용 버전이 이거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이건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건 2분의 1 전체의 4제곱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이거랑 모양이 거의 비슷한 거죠. 자, 이걸 A라고 놨을 때 2의 8제곱, 이게 8승을 A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모양 만났다? 이거 뭔가 합차골로 만들어서 정리하라는 게 아닐까? 아닌 말고 뭐 생각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돼. 진짜 합차골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 어려운 문제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자, 내가 이 앞에다가 짝꿍의 1-2분의 1을 곱하고 이게 계산해보면 2분의 1이네. 그럼 원래 식을 2분의 1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2도 앞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처음 식인 A와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를 곱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자, 그랬을 때 식을 계산해보면 자, A는 하고 쓰면은 2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 2 써주고 얘네들이 합차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 1-2의 제곱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랑 했을 때 또 1-2의 4제곱분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랑 얘가 합차골이기 때문에 1-2의 8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1-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의 8승. 여기 딱 나와있네요. 얘는 하고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고 식을 풀어주면 돼. 하나씩 양변에 2 나눠서 2양 시키고요. 그 다음에 1-니까 내가 얘 넘겨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도 되지만 얘를 통째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넘겨와도 되겠죠? 계산할 때. 자, 그러면 얘 넘겨주면 2의 8승 분의 1이 될 거고요. 얘 넘어오면 1-2분의 A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건 2의 8승 분의 1이 아니야. 2의 8승이죠? 얘네들이 똑같다면 얘네들이 역수도 똑같을 거다 해서 양변을 뒤집어버리면 2의 8승은 하고 이거 통분해주는 게 좋겠죠? 2분의 2-A일 테니까 역수 취해서 2-A분의 2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표현해 줄 수 있겠더라. 이거의 시작은 무조건 합차골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야 합차골이 되기 위해서 적당한 짝꿍을 곱해주고 나눠준다.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우리가
맞춰주는 게 좋다. 얘네들보다는 얘를 맞춰줘야 연쇄적으로 이렇게 합작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참고로 내 수업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뭔 소리지? 하고 넘어가면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모르는 건 질문을 하시고요. 혹시나 다른 친구들은 다 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질문하세요. 어차피 너네 수학 많이 못하잖아. 아직 한지 얼마 안 됐죠? 예를 들면 이것만 몇 년 한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 번 들어도 돼. 왜냐? 어차피 잃어버릴까 망각과의 싸움인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구구단 너네 한 번 두고 구구단 익숙하게 썼니? 아니죠? 엄청 많이 썼죠? 마찬가지로 개념도 여러 번 반복해도 되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자, 센 책 사온 사람 손. 네, 일단 내가 프린트 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한번 프린트 이따가 숙제를 하고 일단 여기다가 내가 노트 있어? 노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지금 두 문제 다 너희가 한번 풀어보세요. 53이네. 53번, 77번 풀어보시고 큰 친구는 나한테 손 들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니? 책 거기 있구나. 이거 되겠다. 네. 너희랑 번호 혹시 다르니? 몇 번이냐고? 잘 안 보이구나, 색깔 때문에. 53번, 77번입니다. 풀어보시고, 큰 친구는 나한테 풀었다고 얘기하고 앞에 다른 숙제를 미리 풀어보고 있으면 돼요. 너 그 전에 노트에 다 풀었었어? 그럼 지금 또 노트에 풀래? 아니면 이번에 책에 풀래? 알겠어요. 몇일까? x 제곱 마이너스 1, x 8제곱 마이너스 1. 말이 뭐네. 태권은 암산하기가 힘들겠네요. x 풀었으면 해주세요. 하나 풀었어? 와, 이거 해설지 작성하고 있네? 훌륭하네. 근데 이렇게까지 서술은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한글로는 굳이 서술을 안 해도 학교 서술형에도 한글로는 저렇게 굳이 안 해도 괜찮아. 53번 풀었어? 보여주세요. 맞아요. 77번. 맞아요. 잘했습니다. 다른 거 앞에 숙제도 미리 줄이고 있으세요. 풀었어? 77번. 숫자 좀 다른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자, 여기서 자. 어디서 됐어? 그렇게 되면 아마 계산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럼 계산 다시 한번 끝까지 해도 되나? 어디까지 되어주시 마지막에? 여기까지 됐어? A가 이거다 나왔죠. 근데 얘를 이라고 했지. 그러면 2의 16제곱은 하고 10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만 넘겨야 되니까 얘만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2 하나 다시 해야 돼요. 근데 2의 16승은 A가 아니죠? 표현이 조심해야 되니까 알파 대신 저희가 여기 는을 쓸 땐 조심해야 돼. 지금 A가 이런 거 같거든. 얘네들이 같지는 그렇죠? 네, 걔는 지워주면 돼. 등은 조심했어야 된다. 70점 풀었어. 잘했어. A프리도 조금 있었어. 소수 형태도 이렇게 하면 돼. 요거 없어도 분명히 풀어. 잘했어. 풀었어? 볼까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같은 경우는 풀어줄게. 93번 했니? 자, 이거 77번과 같이 한번 볼까요?
78 할까? 자 봅시다. 얘 아까 땡땡땡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A는 하고 까먹었다. 2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16승분의 1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우리가 얘에 대하여 풀어라 라고 하면은 얘는 하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 멀리 떨어지는 애부터 하나씩 넘기면 얘부터 넘겨버리면 돼요. 양변의 1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는 1-2의 16승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해야 되겠지. 얘도 넘겨버릴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줄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의 16승분의 1은 오른쪽에 쓸게요. 얘를 여기다가 옮겼으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1-2분의 A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얘는 아니면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역수를 취하려면 이 상태에서 역수를 못 취해. 분수의 덧셈 뺄 때는 보통 통분해를 해서 다루죠? 통분해주면 2분의 한 다음에 얘가 2분의 2니까 2-A.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이게 역수를 따라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점점점을 따라서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고 2의 16승은 하고 2- 여기서 발파였죠? 이 문제는. 그냥 A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 모르겠으면 이따 나서 따로 물어봐도 돼요. 만약에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따로 물어봐도 되고요. 편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자, 따라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합가차는 제곱으로 연결된다. 얘들아, 내가 계속 너한테 뭔가 따라하라고 시킬 거야. 이거는 너네 스스로한테 세대를 시키는 거야. 누구나 너네 3, 6, 18 하면 너네 막 머릿속으로 3, 6, 18 계산한 거 아니죠? 그냥 3, 6 하면 18 나오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주요한 키워드들은, 이런 문장들은 검색하는 거 갑자기?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네, 주요 키워드들은 우리가 스스로한테 우리가 세뇌를 시켜야 돼요.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합과 차는 제곱으로 연결된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과 차, 이거는 A와 B의 차죠, 차. A-B니까 이게 A 플러스 B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얘네들의 차가 얘는 A제곱, B제곱 나오고 A제곱, B제곱 나오는 거 똑같죠? 여기서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2AB가 나오는 거야. 같게 만들어주고 싶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AB를 몇 번 빼주면 될까? 4번 빼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전개해보면 돼요. A-B 제곱은 A제곱 아니야.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전개하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네가 넣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럼 A-B 제곱을 알았으니까 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루트 씌워도 똑같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이 루트는 안 써도 괜찮아. 따라하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따라해주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하고 수업 1에서도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꼭 정확히 기억을 하고 세뇌를 시켜야 돼, 스스로한테. 따라하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뭐로 바뀐다?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 A-B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는 루트 한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고 싶으면 뿔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값 A-B의 부호를 떼고 봤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부호가 플러스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뿔마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뿔마 루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제목 옆에다가 한번 씁시다. 합과차는 제곱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이때 오른쪽 끝에 위에다가 부호 주어리 플러스만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를 쓸까 마이너스 쓸까를 문제 세팅을 보고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는 얘기야. 여기서 뿔마 불려낼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역수꼴의 차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곱셈 공식, 앞에서 외웠던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 제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같게 만들고 싶다? 2를 없애고 1을 더 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서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절대값으로 바뀌니까 뿔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뿔만 루트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a제곱이 b였다 라고 하면 우리가 a는 그러면 뿔만 b네 라고 했을 때 이 중간 과정에 여기에 루트 a제곱은 루트 b 그럼 얘가 절대값 a는 루트 b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계산을 했던 거야. 과정 자체가 원래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배우게 됐던 거예요 옛날에. 자 그래서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 지금 쓰세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몰라요. 문제 세팅에 따라 다르니까 직접 확인을 해줘야 돼. 아무것도 잘 쓰네. 이 밑에 예시는 내가 쓰고 넘어갈 거니까 너는 보기만 하면 되고요. 위에 요 너희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 딱 따라서 쓰면 돼요. 요것도 안 써도 돼요. 이해만 했으면 안 써도 돼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자,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어떤 예시가 있느냐. 자, 문제 상황이 이래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대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x에 대한 2차식을 줬어.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을 구하셔야 했는데 2차식이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역수꼴이 나왔어요. 역수꼴의 합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 보통 중3 때 그럼 어떻게 처리했죠? 이거 양변을 누구로 뭐 해버려게? x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나누기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따라하세요. 0으로는 못 나눈다. x로 나누려고 하는데 x가 0일 수도 있죠. 확인을 해야 돼요. x가 0이 아니겠죠? 0보다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나눠도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라고 가정을 하고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누듯이. 그냥 막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럼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요 옆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너희 안 써도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역수꼴이 하면 이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 얘만 넘겨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너희가 내신 대비도 좀 있으면 하게 되잖아. 다음 달부터 내신 대비인데 이거 보자마자 양변 바로 x 0인지 확인하고 양변 x로 나눠서 얘는 x가 되겠네. 얘가 x 플러스 1이 되겠네. 얘는 3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아 넘겨서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써야 돼 나중에는. 알겠니?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럼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제곱한 거에서 2를 빼주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전개했을 때 얘에다가 2가 더해져 있으니까 2만 빼주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이었으니까 9-2는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빼기가 문제 빼기. 이게 좀 귀찮게 하는 거고요. 자 얘는 합차꼴로 먼저 표현을 해줘요. 합차꼴로 표현했을 때 얘는 알아. 아까 9에 나누기 위해서 3이었죠? 문제는 얘를 보겠어. 그래서 얘는 따라하세요. 합과차는 다시 따라해주세요. 합과차는 제곱으로 연결된다. 그럼 내가 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합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x-x분의 1의 제곱은 이게 x 플러스 x분의 1에서 제곱에서 뭘 뺀 걸까? 4를 뺐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3이었죠? 그럼 9 마이너스 4니까 5. 그런 다음에 양면에 루트를 씌워주면 절대값으로 바뀌고 뿔마가 돼서 그래서 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뿔마 루트 5라고 쓰려고 했는데 뿔마 루트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 근데 따라하세요. 부호주의. 부호.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문제에 별다른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돼.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x가 0.몇 막 이런 애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봐봐. x에서 x의 역수를 뺐어요. 근데 0.몇,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런 애들인 거잖아. 걔 역수 취하면 원래 값보다 커질까요? 아니면 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2분의 1 역수 취하면 몇이 되니까? 2. 3분의 1 역수 취하면
3이 되죠? 0과 1 사이인 건 역시 좀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를 굳이 확인을 해보자면 얘가 작은 값일 거고 얘가 큰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작은 값에 큰 값을 뺐으면 부호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겠죠? 그래서 뿔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이너스만 가능한 거지. 서술형이라면 여기서 아니 너 왜 뿔마가 안 하고 마이너스만 썼어? 라고 묻는다면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따라서요. 따라서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줘.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앞으로 그냥 왜냐하면 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저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서 이렇게 서술형을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3 얘는 뿔마 루터인데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루터만 됐었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와 너무 쉽다, 너무 잘 풀었다 했는데 답이 틀렸어. 왜 틀려 나왔더니 부호 주의에 대한 주의 안 하고 막 써가지고 그런 거야. 이런 건 놓치지 않고 좀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직까지 중등 내용이었어. 중등이지만 중등인데 왜 해요? 고등학교 때 다 나오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자, 다음 어떤 내용이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고1 곱셈 공식이네요. 참고로 공식만 쭉 쓰고 외워 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네, 금방 끝나.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들이나 변형식을 보면 양이 좀 많아요. 자, 하나씩 쓰면서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세제곱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기억 안 나면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 돼. 그냥 오랜만이니까. 이게 뭐였죠? 한 명씩 해주세요. 가은아, 첫 번째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겠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걸 내가 보여주진 않을게. 단순 계산이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3, 3 A 하나, B 하나, A 하나, B 하나가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A 세제곱 먼저 쓰고요. A, B 세제곱 먼저 써주고 얘네들은 공통인수인 3AB로 묶어주고 묶어놨더니 얘는 3AB 하니까 A가 2개였었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서 A가 되고요. 얘는 3AB 하니까 B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집중. 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이거 식을 살짝 변형해서 여기가 A 플러스 B의 상승. 만약에 따라하세요. 세제곱 합. 이렇게 생긴 건 나는 보통 세제곱 합이라고 불러요. 내가 제곱합, 세제곱합 하면은 저거 의미하는 거구나 너네가 하고 이해하면 돼. 자, 세제곱합은 우리가 합의 세제곱에다가 원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얘에다가 이게 더해진 거니까 얘를 알고 싶다? 얘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형을 해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친구 이름 뭐였지? 희성? 형아.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얘 좀 조심해야죠. 마이너스니까. 네. B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로 묶어서 써주면 A-B의 A 상승 마이너스 B 상승이죠? A 상승 마이너스 B 상승 먼저 쓰고 공통인수인 3AB를 묶으면 마이너스 3AB 한 다음에 A-B 여기 너무 기분 좋게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네, 기본 공식에서 다 마이너스야. 여기 싹 다 플러스였죠? 여기 싹 다 마이너스야. 너무 왜 불편하죠? 자, 근데 만약에 세제곱의 차를 구해라? 그럼 얘를 넘겨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A-B의 상승에다가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를 넘겨주면 되니까 얘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3AB하고 A-B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공식들이지만 잘 봐야 돼요. 친구 이름이 뭐였죠? 지민이? 지민아, 얘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좀 복잡하지? 이거로 바로 알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 한 다음에 괄호 그렇죠. 이거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거야.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곱하면 1이 나와서 그냥 3하고 끝나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넘겨서 쓰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자, 이거는 친구 끝에 이름이 뭐죠? 하민. 하민? 하민 얘는요? 불러주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해라면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너네가 쓰세요. 지금 한번 복습할 겸 우리가 잘 써봅시다. 쓰면서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뒤에 예시들을 좀 넣었는데 몇 개나 들어갔지 예시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예시와 쌤 두 문제. 하나는 B단계, 하나는 C단계를 넣습니다. 세 개 맞네. 차근차근 한번 써보래요. 혹시 내가 수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1시간 40분 연속으로 수업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1시간 정도 좀 넘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하던 부분까지만 딱 끊고 쉬는 시간 할 테니까. 여기 있는 공식들은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 수학 상 1단원은 그 중간고사 범위는 계산 배틀이에요. 계산 배틀. 계산이 느리면 풀 줄 알아도 의미가 없어. 시간 부족해서 못 풀 테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도 중요해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무구단처럼 나오게 외워주는 게 유리하겠죠. 계산 배틀에서는. 차근차근 써보시고요. 위에부터 지울게. 자, 다음으로 하나 넘어갈게요. 예시 문제를 봅시다. 이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예제. 자, x에 대한 방정식하고 너무 익숙하죠? 아까 봤던 데랑 똑같은 사실. 자,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것도 힌트야, 힌트. 출제자가 심심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보통 출제자가 그냥 2차식만 줘도 돼. 근데 왜 굳이 두근 알파 베타란 말을 굳이 왜 주느냐? 따라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야, 제발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봐줘. 라고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 나왔고요. 방정식이라고 했죠? 두근 나왔죠? 바로 따라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네, 근과 계수의 관계 혹시 공식 기억나나요?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공식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서 몇이 나올까? 3. 이렇게 막 계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2차 함계수가 보통 1이랑 개꿀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이구나.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두근의 곱은 따라하세요.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그 공식에서는 우리가 a분의 c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몇이 나온다.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건 너네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고3 때까지 계속 똑같아. 2차 방정식인데 굳이 두근을 언급을 했다? 그가 계수관계를 제발 써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써놓고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아닌 말고. 자, 봅시다. 그랬는데 제곱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딱 저 모양 나오겠죠? 이것도 그냥 구구단처럼 바로 나와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뺐을 때는 조심해야지. 뺐을 때는 이거 무슨 꼴로 바꾸면 될까? 합차꼴. 뭐라고요? 합차꼴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따라서 합을 이용해서 차를 구한다. 얘네들이 뭐로 연결돼 있다 그럴게. 따라하세요. 합과 차는 제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쓰고 싶으면 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얘 계산하면 늘어나고 쓰면은 3제곱값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되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 5겠죠? 근데 우리가 루트에서 루트 5가 나온 건데 보호를 항상 조심해야 돼. 알파 베타 중에 누가 작은 값이래요? 알파 여기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다는 얘기랑 똑같네? 부호가 무조건 무슨 수만 가능한 거야? 음수 마이너스만 무조건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루트 5고요 3, 그럼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중3 내용이 비슷한 거고. 자, 이제 이게 고3에서 고1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세제곱이 나오고 와 이게 뭐야 루트도 나와요. 이것도 약간 중3 느낌이죠? 자, 봅시다. 세제곱이 나왔다면 세제곱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공식 사실 두 개긴 한데 일단 하나만 기본 공식만 갑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하나씩 구해서 합과 곱밖에 없죠? 근각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세제곱 공식은 이걸 무조건 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계산을 해주면은 합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3이죠? 27 빼기 3 다음 9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런 게 문제야. 와 뭐야 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데 이런 거 모르는데 괜찮아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제곱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보통 미지수 K 이렇게 놔버려요. K를 놓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K제곱 2라고 쓸 수 있고 우리 수상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루트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었어요. 초수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알파 베타가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다? 그럼 둘의 부호가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라는 얘기야.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더해서 양수다? 둘 다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알파 베타를 합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왜 합쳐요? 라고 말하면 둘 다 양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3이었죠? 여기 3. 루트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1이었죠? 루트 1이니까 여기 플러스 그래서 K제곱이 5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근데 K는 뿔마 루트 5라고 하려고 했는데 양수 더했으니까 루트 5만 돼요. 왜냐하면 루트 알파 양수 루트 베타 양수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루트가 있을 때는 K로 놓고 양면을 제곱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발상적이긴 한데 막 눈이 사르르 막 감기려고 그래. 좀 힘드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런 예시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제 예제 1번이었어요. 2차식을 준 다음에 따라서요. 2차 방정식을 하면은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언급했다? 뭘 쓰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단서를 실마리를 잡아야 돼요. 실마리를. 자, 예제 2번.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 줬는데 역수들 막 나왔죠? 그러면 보자마자 바로 양변 x로 나눠버릴 생각해야 돼. 근데 문제는 x가 0이라는 보장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근데 따라하세요.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럼 x가 0이면 분모가 0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애초에 x는 0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한 것과 또 같아요. 만약에 언급을 보통은 이제 문제를 잘 냈으면 예시 내가 막 쓰느라 좀 까먹었는데 보통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0이 아니니까 하면 나눠주면 보자마자 x분의 1 마이너스 3 넘겨서 3 x 플러스 x분의 1은 3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혹시 뒤에 보면 서서 하는 책상 있지? 저 너네 언니 오빠들이 졸릴 때 이제 저기 서서 이렇게 듣다가 잠 깨면 다시 너네 내가 나가서 들어 이런 말 안 해요. 들어와 이런 말 안 해. 너네가 알아서 너네 이제 초등학생 아니지 고등학생 들어가니까 중학생이지만 알아서 우리가 뒤에 서서 들었다가 다시 안 하면 돼요. 자, 요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가 1, 마이너스 1,
7, 1, 마이너스 1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계수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부른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제곱이고 얘는 세제곱분의 1이죠? 보통 이런 꼴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것도 약간 외워야 되는 거죠? 차수 세제곱끼리 짝꿍, 제곱끼리 짝꿍, 1차 1차 짝꿍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양을 따로따로 짝꿍끼리 묶어 써주면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 얘를 먼저 써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묶어서 써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x랑 x분의 1 하나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3, 4, 7, 8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필수 유형 중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이제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 3 이거는 얘 제곱하고 2 빼면 되니까 9 빼기 2, 7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 그 다음 얘는요 세제곱 공식이니까 한번 써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분의 1 1되니까 무시하고 요렇게 얘가 요렇게 계산이 아까 앞에서 썼던 공식이죠. 자, 대입해주면 여기가 세제곱 빼기 3배라서 27 9, 18, 18이에요. 마이너스하고 27은 14 플러스 3, 7하니까 10 이렇게 빼면 4 1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양면 x를 나눌 생각해야 되고 이거 보자마자 짝꿍끼리 차수가 맞는 애끼리 같이 묶어 써준 다음에 곱셈 공식을 풀어낸다. 이게 바로 돼야 돼. 네. 시험 때는 지금은 바로 안 해도 괜찮아요. 시험 전에는 이게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당연히 보자마자 해야 돼. 일들로 느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분쯤일까? 와, 7시. 여기 2개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 쉽시다. 아, 뒤에 더 있네. 네, 여기까지 하고 딱 쉴게요. 자, 예제 하나 더, 그리고 너네가 두 문제 풀고 쉬시면 할 테니까 좀. 자, 양수 xy에 대하여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요 어떤 변수가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럼 실수인 거야.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럼 실수야. 복소수면 줄고 복소수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근데 굳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양수,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밑줄 또는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그 특별한 조건은 체크를 해놓는 게 빼먹을 가능성이 안 빼먹을 높아요. 자, 그리고 문제 읽어봤어. x제곱은 하고 봤는데 3 플러스 2를 드리는 그렇지. y제곱은 하고 봤더니 3 마이너스 1 3 2루트 2루트 똑같죠? 부호만 반대죠? 이거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자마자 와! 출제자가 왜 굳이 아니 3 플러스 2루트 2, 5 플러스 3루트 2 해야 되는데 왜 굳이 3, 3, 2, 2를 맞춰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출제자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자, 이런 거 보자마자 나는 뭐가 하고 싶냐? 더하면 너무 기분 좋아. 더하면은 부호가 반대인 2루트 2가 없어지죠? 그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니 얘들아? 더하면 2루트 2 없어져서 3, 3에서 6만 딱 남죠? 그리고 빼도 너무 좋아. 빼는 것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하면은 빼는 부호 같았던 게 없어지고 몇 루트가 되니 얘들아? 4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곱하기도 해봐야 돼요. 자, x제곱 y제곱 하면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건 무슨 꼴이라고 부르죠? 합차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3제곱 하면 9죠? 2루트 2제곱 하면 8이죠? 9 빼기 8 하니까 막 너무 기분 좋게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제곱 없애고 싶은데 마침 xy 양수니까 루트 씌우면 절대값으로 바뀌고 양수라 절대값 그냥 없애도 돼서 xy는 까지 써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사실 그러면 xy 알고 제곱하고 알았으니까 x 플러스 y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합차꼴로 이거 분해해서 x 마이너스 y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뭘 문제에서 원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스톱 해놓고 구하라고 하는 얘를 좀 정리한다고 봅시다. 이거 x, y 통분을 일단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분수에 덧셈 뺄셈에는. 자, 그러면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곱셈 공식 나와야겠지? x 플러스 y의 합이 없네? 이따 구해야겠다. y의 세제곱 마이너스는 3xy x 플러스 y. 그럼 한만 더하면 끝나네. 곱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2xy 더해준 거니까 얘가 6이고요. 얘가 1이니까 여기가 2해서 8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y는 뿔마 2루트인데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항상 부호를 조심해야 돼. 2루트. 왜냐하면 x 양수, y 양수.
x, y 양수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하나씩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x, y는 1이니까 무시하고요. 무시하는 게 1이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루트 2. 세제곱하면은 제곱하면 8. 16루트 2.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3이 6루트 2. 그래서 답은 10루트 2 이렇게 계산합니다. 솔직히 이 잔계산은 의미가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분수의 덧셈 뺄셈은? 따라하세요.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을 한다. 무조건은 아니야. 대부분 통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2, 고3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합착골이 보이면 서로 다른 두 식이 합착골이 보인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하면 돼요. 이 중에 뭘 쓸지 몰라. 다 쓸 수도 있고 지금 몇 개만 쓸 수도 있지만 귀찮으면 안 쓰고 얘네들을 구할 수 더하고 빼고 곱해야지. 근데 이따가 해야지 하고 얘 구해본 다음에 필요한 것만 딱 쓰면 괜찮기는 해. 나는 보통 읽으면서 다 써놓는 편이라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 넘어가서 다음 우리 센 두 문제를 풀고 우리가 조금만 쉴게요. 끝났는데. 자, 66번과 104번 시간이에요. 66과 104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발상적이지만, 네. 이 정도 발상은 출제자가 너무 대놓고 티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 모양이 거의 똑같죠? 영이 하는 뜻이 있어. 는 만만치 않겠네. 오늘 약간 앞쪽에서 끊어낼 수도 있겠다. 풀 수 있는 사람은 풀고 잠깐 쉬고요. 못 풀겠으면 잠깐 쉬고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을 설명 이따가 들어봐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뭐 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미리 갔다 오세요.